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일일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문법에 뭐 있었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이 있었죠. 명령을 다른 말로 법규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자, 우리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말해요. 원래 법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행정부도 법을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행정, 입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행정부가 만드는 법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습니까? 법규명령.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법규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다?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한 문제. 자, 질문. 여러분, 법규명령은 행정부가 만드는데 누구를 구속합니까? 국민들을 구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슨 구속력이 있다고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당연히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법규명령은 무슨 구속력도 있습니까? 내부적 구속력도 있는 거고. 근데 행정규칙은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구속력은 없어요? 대외적은 없잖아. 근데 어쨌든 얘는 내부적 구속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공무원들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슨 구속력의 차이라고요? 대외적 구속력의 차이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들어갑시다. 또 하나 조심할게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개별적, 구체적입니까? 법은 일반적, 추상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 성질을 띠는 거야. 그래서 항상 법이 나오면요, 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질을 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행정입법이란 아까 얘기했죠. 행정부가 제정한 법을 말하는 거 맞죠? 뭐와 뭐가 있다고요? 행정조직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뭐가 있다? 행정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을 구속하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법규명령이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법규명령은 당연히 국민을 구속한다 그랬죠. 국민을 구속하고요. 당연히 공무원들도 법규명령 지킵니까? 지켜야 돼. 그러니까 행정청도 구속해. 따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국민도 구속하고 행정청도 구속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양면적 구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자,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합니까? 국민을 구속하진 않습니까? 국민을 구속하진 않죠. 근데 행정규칙은 당연히 행정청 내부에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이건 구속력이 있잖아. 따라서 행정규칙은 무슨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만 구속하니까. 아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 가지는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판규범은 뭘 보고 우리가 재판규범이라고 그래요? 판사분들이 재판을 할 때 당연히 그분들은 법에 따라 재판하겠죠.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근거로 삼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재판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규명령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행정규칙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얘는 재판규범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내적 구속력 유무. 그럼 이 대내적이니까 국민입니까? 행정 내부입니까? 내부잖아요. 내부적 구속력 유무에 있어서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은 똑같은 거 맞습니까? 맞죠. 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차이는 내부적 구속력 차이는 없어요. 무슨 구속력? 대외적,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잖아.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서 경찰이 됐어. 그럼 경찰이 되면 당연히 법규 명령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얘는 대외 쪽도 있고 대내 쪽도 있으니까. 근데 경찰관들은 업무 처리할 때 행정규칙은 안 지켜도 됩니까? 우리 경찰은 행정규칙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왜냐하면 내부적은 있으니까. 따라서 행정규칙에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X인 거 아시겠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규칙에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따르면요 어때요? 징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문의 X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여기 줘보세요. 보세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법규명령의 형식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은.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거예요. 법규명령은 대통령이 만들면 뭐라고 한다고요? 대통령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들면 뭐라고 하고요? 총리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의 장이 만들면 무슨 부령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무슨 형식이다? 법규명령 형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잘 보십시오.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은 뭐라고? 내용은 행정규칙인 거야. 내용은. 그럼 내용은 행정규칙이니까 국비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 행정조직 내부 있죠?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뭐라고요? 행정규칙의 내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형식하고 내용하고가 일치합니까?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잖아. 그럼 이걸 우리는 형식을 여기처럼 형식을 강조한다면 뭐로 봐야 돼요? 법규명령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바로 내용을 강조한다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본다고요? 이거를 형식이 대통령령인가 형식이 부령인가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법규명령 형식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일 때 그게 형식 중에서 뭐 형식이더라? 대통령령 형식이라면 그때는 우리 판례가 법규명령으로 봐요. 이걸 행정규칙으로 봐요? 뭐로 봅니까? 법규명령으로 보죠. 그때는. 자, 두 번째. 법규명령 형식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일 때 이게 불령이야. 불령. 법규명령 형식 중에 불령이라면 우리 판례는 법규명령으로 봅니까? 행정규칙으로 봅니까?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거 일단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문을 볼게요.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령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취하고 있지만 내용이 뭐예요?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불령이니까 결론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 보시면 당해규범을 법규명령을 보고 있다. OX,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불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때는 맞는 이름이 되겠죠. 근데 불령이니까 이거는 X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또 하나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좀 조심합시다. 나온 김에 같이 좀 정리할게요. 이거에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형식은 뭡니까? 행정규칙이야. 아까 우리가 이 지문은 형식의 법규명령이잖아. 여기는 근데 형식의 행정규칙이고요. 내용이 뭐요? 내용이 법규명령.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본다?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냐면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요. 형식을 강조한다. 이때는 내용 강조한다. 내용 강조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은 최근에 경찰간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 지문이. 다시 한번 조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리을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법규명령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이 되잖아.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위법이어야 위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하고요. 뭐가 되기도 한다?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무효가 되고 취소되고 되려면요. 당연히 위법이어야 돼요. 그러면 위법에 반대가 되는 말은 뭐가 됩니까? 척법이잖아. 자, 우리가 그러면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 행위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위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법이 되고요.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위법 정도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한다?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 행위가 무조건 무효인 건 아니야. 무효 아니면 무슨 사유? 취소 사유라고요. 대신에 행정규칙에 위반하면 우리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취소도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X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법규명령의 한계.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법규명령의 한계 여기를 위임명령의 한계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봅시다. 자,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은 상위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임은요 모든 위임 다 가능하다. 위임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4가지 했었죠. 뭐예요? 전, 포, 재, 벌. 4가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전속적 국회 입법상 위임 금지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전속적 국회 입법상이 어떤 거예요?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법규명령에다가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국회가 정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국회의 전속적 법률상 위임은 원칙적 금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국회의 전속적 법률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행정부 니네가 정해 이렇게 위임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포괄적이고 일반적 위임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임만 가능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재위임 중에서 무슨 재위임만입니까? 전면적이죠? 받은 걸 그대로 넘겨주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벌 규정 내지는 벌칙 규정입니다. 처벌 규정은 원칙은 위임된다 안 된다? 위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처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배우셨잖아요.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잖아. 그럼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는 행정부 법규명령에다가 니네가 정해 이렇게 위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처벌 규정 위임이 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위임명령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포, 재벌. 첫 번째 뭐라고요? 전속적 국회 입법사항은 원칙 위임 금지. 무슨 위임 안 된다? 포괄적 위임 안 된다. 그리고 재위임 중에서 전면적 재위임 금지. 그죠? 받은 걸 그대로 넘겨주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처벌 규정은 원칙은 안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종합해 보면요.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보시면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 어때요? 행정규칙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랬죠? 이 부분 때문에 X. 그 다음에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일 때 불형이다. 불형이라면 뭐라고요?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인 거죠. 그죠? 잘못됐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인은 위법이고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취소가 되기도 한다. 근데 행정규칙 위반은 아예 위법이 아니니까 취소 아닙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비읍은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법규명령에서 특히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틀리지 않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1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짱바.